저는 우선 이제 저 학원은 제가 학원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 수업하는 게 제 목표가 또 달성되는 형태. 그런데 아직은 외부에서 몰라요. 이게 뭔 내용인지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교육 다른 것은 이게 시대의 변화상에 잘 맞추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잘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년 안에 내가 몇 년도 안 갈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는 아마 어머님들이 오실 분들이 이제 몇 분 안 되시는데 여기 이제 기록을 내가 해놨다가 진짜 인원수가 내가 보면 연말쯤에 가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따로 여기 계신 분들 7분한테 내가 뭐 내가 드릴게요. 내가 적어놓고 만나면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 원리탐구 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거의 뭐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영재교육원이라든가 KGM을 왜 이거 보냐면 앞으로 학년들이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형태라든가 어떤 문제가 나오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오늘 그 여기 설명회는 여기에요. 이 기수학이면 이자는 익스퍼리언스 그래가지고 체험 여기 앞에 나오죠. 이거 2번인데 그다음 A는 어뮤즈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개를 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책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형태하고 애들하고 좀 많이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게 가능한 게 현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5학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수학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4학년까지는 되는데 5학년 이상도 일부는 아마 4학년까지 제가 이제 다 끝내고 5학년부터 이걸 지금 이것도 이 접목을 좀 시키려고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은 4학년까지는 다 완벽하게 다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 보는데 이 책도 이제 드린 거 책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 여기 전자칠판인데 태블릿이라든가 PC에서 다 돼요. 그리고 책도 책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 저학년들 특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영재원 대비를 하는데 우리 학원이 이제 워낙 영재원 학교를 제가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영재원 학원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원리 탐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점점 공부량이 줄어들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영재원 합격을 많이 하게 돼서 작년 그러니까 2022년 그죠? 2023학년도 그때 서울대 18명에서 8명 합격했어요. 그때 저도 놀랬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연대를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40명 중에서 10명. 근데 보니까 또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도 얘기를 안 해서. 근데 10명으로 좀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입 테스트 말씀드리는데 요거 간략하게 하는데 우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리탐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5학년 이상이 원리탐구에 해당해요. 그리고 그거는 뭐 대부분이 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서 여기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엄마들 때문에 꿈이라고 써놔요. 근데 애들이 현실적인 꿈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꿈은 이렇게 여기 엄마들한테 얘기해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노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느냐. 이 관건은 어떤 거냐면 이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에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학생 중에 지금까지 좀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 하나가 5학년 한 명, 그 가장 오래된 학생 한 명이 5학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지금은 이제 2번 와요. 걔는 물어보니까 너 언제부터 왔으니까 저 유치원 때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치원 때 수업도 안 했는데 뭐 와? 그랬더니 형아가 올 때 따라와서 봤어요. 그래 정식적으로 이거 아마 어디 있을 텐데 여기 1등하고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깜짝 놀라고 중3도 엄청나게 쉽게 해버려요. 인수분해나 이런 것까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심화과정 때문에 2번씩 오는데 원리탐구 할 때만 방학 때나 이렇게 좀 많이 오고 평소에는 한 번씩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내가 보기엔 영재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쯤에 서울대나 연대 쪽에서 합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교대는 요즘에 이제 시험 자체가 좀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서울대나 연대 쪽이 정확합니다.
제가 가지고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애들이 여기 굉장한 차이를 느낍니다. 저희 책에 이제 그 5학년 이상이 전부 원리탐구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 내용에 맞는 내용 그 원리탐구 부분도 있는데 그게 쌓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그다음에 요게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여기는 여기도 들어 있기는 해요. 5학년 이상의 퍼즐들이 앞뒤로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인데 이번에 이제 여기는 주로 재미 쪽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근데 이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 특히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니까 1학년은 지금 시작하기가 엄마들이 이제 혼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내네. 숙제를 안 할 경우는 2번 나오게 하거든요. 숙제만 제대로 한다 한 번만 해서 한 3시간 정도면 이따가 마지막에서 마무리 해드리게 할 텐데 한 학년에 4개월씩이니까 4, 4, 16 하면 1년 4개월이면 쉽게 끝나요. 뭐만 하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애들이. 지금 현재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 학생들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해요. 시간 뭐 정확하게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그 완료가 돼 가서 요즘에 이제 잠이 잘 안 오는데 왜냐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문제 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전체가 다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베껴 이런 게 없고 특히 특허 부분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 자체를 냈어요. 퍼즐에서는. 그래서 다른 데서 아마 대기업에서 못 베껴갈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은 이게 사고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외국에 있는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창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선 앞에 잠깐 한 10분 정도만 여기는 학원의 특징은 금방 얘기했듯이 원리탐구하고 퍼즐 그다음 자체 교재가 전부인데 이 자체 교재를 왜 쓰냐면 쓸데없는 문제들이 시중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노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문제를 빼야 됩니다. 그럼 괜히 애들 괴롭히는 문제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쓸만한 문제들 그게 원리 익히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원리탐구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원리탐구 마지막에 하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애들은 원리탐구를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이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서 5학년 이상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 만들기가 힘들어요.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다 영재교육원이나 이쪽에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문제 시험이 거의 다 나와요. 반 이상이. 전부 다 서술형이고 제가 원리탐구 하면서 전부 다 서술 5학년 이상 다 서술을 해야 돼요. 그 저학년들은 일부는 서술가 있고 서술형이고 아닌 게 있는데 수업 방식도 대부분이 전자칠판으로 다 하고 선생님 전체가 일에 3시간 수업하고 8회 완성이 기본이에요. 이게 매일 평가하고 종합평가까지 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안 믿어요. 아니 이거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이 8회에 다 끝난다. 그 시험까지 숙제만 제대로 해오면 이거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촬영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메워질 수 있도록 하고 개념학습과 심화학습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영재교육 여기 하다 보니까 원리탐구 때문에 여기 있는 스토리텔링 형태하고 원리탐구 때문에 영재교육은 자체 합격률이 좀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용상하고 수업평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게 가상체험형 수학인데 제가 보는 지금까지 제가 수학책 쓴 것 중에서 가장 아마 보람이 있고 아마 이게 미래형일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믿을 겁니다.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학원 자체에서 최초예요. 이게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 멀게는 한 10년이에요. 그리고 가까이는 5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 다 실현이 됐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작년 합격생들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학생들 굉장히 오래된 학생들입니다. 여기 써놓은 거는 엄마들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이름 쓰지 말라고 해서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식을 잘 못 써가지고 엄마가 다른 학원 같은데 식을 엄청 잘 쓰게 해준다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와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봅시다. 지금 엄청나게 잘 씁니다. 쟤도 엄청 오래됐고 여기도 아마 서울대도 있을 텐데 얘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 학생이. 이 경우는 뭐냐면 엄마가 성질에서 울었어요. 뭐냐면 교대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서울대하고 연대 두 개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교대가 변별 얘기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내가 보기에 초4에서 전국 1등 하는 학생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서울이라서 5학년 시험 안 봤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서울대나 연대 보면 내가 뭐 둘 다 합격할 거예요. 그 내가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교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학생도 있는데 여기 금상만 이 학생은 서울대 연대 둘 다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가라고 했어요. 연대 가서 떨어져요. 할머니가 나한테 상의를 했어. 아니 계속해서 엄마는 연대 가라 그러고 나는 서울대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가 연대 가다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연대 가지 말고 서울대 가라고 내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학생마다 성향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내가 둘 다 합격할 때 그 얘기를 해주고 KG에서 시험 분위기 보시면 전부 다 서술형입니다. 고대도 작년에 재작년 4문제인데 5문제 나와서 다 서술형. 여기 S자로 쓰는 것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생활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서울대죠. 서울대도 전부 다 서술형인데 생활 관련 문제들 하니 여기 보시면 조합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합들이 여기도 연대는 8문제가 단답형이고요. 세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서술이 안 되면은 전체가 공부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서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8년부터는 그 수능에도 서술이 나옵니다. 그건 이미 발표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서술을 잘해야지 앞으로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서술이 아니고 내가 좋은 식쓰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설명에 1번 있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그거 보시면은 좋은 식이 어떤 거는 걸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쉬운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변형시키면 쓸모가 있고 이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제 수학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애들이 가면서 계속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저한테 배웠던 오래된 애들은 왜 이렇게 쉬워요? 내가 그걸 쉽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보면서 어디까지 하는 문제 볼게요. 여기 보면 경향을 내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기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수학 체계가 잘 돼 있긴 해요. 다른 외국어 책을 같이 쭉 보니까 잘 돼 있긴 한데 잘 못 돼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 계속 노동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그 책 아래다 다 그걸 요소요소에 넣어가지고 그걸 보완시켜 놓고 그 다음 중학교 가서 친법이 빠져 있어요. 친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마술카드도 친법을 이용한 거거든요. 친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지금 세상이 거의 친법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빠져있는 부분을 그 원리 익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넣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어려운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들 다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그걸 잘하게 되면은 그냥 개념서가 아니고 그 개념 안에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어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유력을 발휘해요. 시간이 가면서. 좀 어렵죠, 그게. 여기는 이제 영재원 교육청인데 교육청도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3학년이죠. 3학년, 4학년들은 이렇게 융합형으로 나와요. 두 문제씩. 5학년들은 지금 현재 4학년들은 이렇게 4문제. 이런 형태로 다 서술형입니다. 전체가 다 서술형. 그리고 여기 세 문제에다가 창의 인성 문제가 추가돼가지고 4문제인데 여기 따로 있어요. 따로. 수학 문제로 쓰는 3문제고 창의 인성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도 서술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게 다 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영재원 가는 루트는 어떤 거냐면 우선은 원리 탐구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예요. 그리고 교육청 가려면은 이번에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면 교육청 정도 초 3, 초 4,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원래 2까지 와서 주로 조합을 거쳐서 이렇게 오면은 초 4, 5가 되는데 여기 고대, 여기는 교육청. 초 3은 올해 아마 초 3은 영재 학급은 좀 뽑았어요. 지금 현재 이미 뽑힌 데 있죠. 아마 지금 시험 본 데도 있고 그러는데 영문 같은 데는 1월달인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은 초6하고 중1인데 중1은 못 보게 해요. 제가 내신 대입도 해야 되고 영디고라든가 과학고를 가려면은 바쁘니까 처음부터 합격하는 애들 아까 있던 우리 학생들 처음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에요.
1학년들은 없어요. 못 가게요, 제가. 가서 가봐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재원 이렇게 하는 루트인데, 근데 이 지금 원리탐구 이 자체가 그 여기 대비선주랑 대비선을 실제로 요 밑에 있는 이게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애들한테 다 적용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 노동으로 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근데 영재원이 전부 다 노동으로 보이는 문제들 쉽게 푸는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스토리텔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재비 전체 제가 다 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옛날에 3학년 4학기가 있는데 지금 1학년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여기는 이제 EAT로 이렇게 하는데 가상 체험형 이렇게 되고 여기 우선은 이 4학년까지는 심화과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개념을 익히고 약속을 익히고 이런 단계이면서 위에 5학년에서 이렇게 5학년까지 넘어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개념 단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따가 어디 중요한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계산식을 하고 여기 한 6학년까지 이렇게 다 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중1이 중요해서 계산식 하면 2학년까지 갈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는 2학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3 이 과정이 여기가 인수분해 쪽하고 2차 함수하고 2차 관계 여기가 고등부 영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수학 끝나요. 여기서 아예 끝난다. 중3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확장되고 약간씩 한 거지 여기까지가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은 여기를 내가 여기서 안 올려갔는데 엄마한테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외국어를 엄청나게 잘해요. 지금 여기 할 게 없어졌어요. 거의 금방 끝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인수 원리탐구도 그 3이나 2 이런 거 거의 100점 나와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요소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묘하게 처음에 학원 와서 고등부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등부로 내려왔어. 그 다음에 초등부 3학년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유치부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근데 그게 훨씬 나은 방향이었다는 걸 요즘에 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위에가 뭐 있는지 몰라요. 저는 위에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저학년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필요 없는 다 뺐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공부량이 팍 줄어들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충분히 다 하고 제가 보면 남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많이 공부를 많이 특히 사고력을 하는데 뭐 몇 단계가 있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뭐 시간 낭비예요. 제가 얘기하는 원리탐구 약간 여기는 2단계만 해도요 사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보고 그 학년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가는 아니 그 학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했는데 원리탐구 할 때 그 영재원 가면 8월 9월 되면 여기 저기까지 가서 차요 또. 그래서 또 수박 빠지고 없다가.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말 뛰어난 애들이 저학년 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가장 잘 된 학생이가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아예 KM 위에 IM잖아요. IM 캠프에서 그 1등으로 하고 나가서 만점 금상 받은 학생이 있어요. 홍희천이라고. 여기서 조교도 한 군대 강좌를 했었거든요.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왔어요. 근데 왜 왔냐 그러니까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여기서 시험보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둘째를 데려와야지. 그래서 둘째가 했는데 내가 3학년 너무 어려우면 못해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렵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걔도 눈높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에 안다고 해서 밑에 절대로 못 가르쳐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한 3번이나 오셨어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 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길래 소설책 같은 거 많이 읽고요.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그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지금 학술지에 나와요. 처음 시작한 학생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저학년 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처음에 초등학교 책도 이것도 제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출판사에 와서 자꾸 쓰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쉬운 걸 제가 왜 써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내용은 몰라서 쉽다고 생각했던 건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제대로 이제 물론 어렵지는 않은데 그 개념 자체가 위로 5학년도 연결되고 여기까지 쭉 다 연결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잘 막 무조건 외우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따가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원리 탐구로 해서 기존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하고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접목되면서 이제 심어과정 가서 예를 들어 제일 밑에 도전과정에서 여기까지 끝나잖아요. 이건 고등학교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까 영재원 그 연대 갔던 애들은 2기를 타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고등학교 가면 할 게 없어요. 그 정석을 뭐 기본 정석은 아예 안 풀어요. 실력 정석은 가도 애들 거의 다 푸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단계 넘어서 이렇게 이런 단계. 그래서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해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따 마무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원리탐구 책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원리탐구 설명할 때 들으시면 되고, 여기다 아까 마무리 짓때 그 SMP하고 여기가 그 이 책이 처음 나온 해가 그때 그 서울대 18명 합격했을 때예요. 이 책 처음 봤을 때. 그때 엄마들이 난리가 나서 이거 서울대 다 했더니 교실들 다 합격을 해버렸으니까 한 명 딱 떨어졌어요. 한 명. 엄마들이 뭐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다른 데 다 떨어지고 얘들만 합격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설명회 할때 그 얘기는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합격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명? 근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2명도 어렵죠. 18명 중에서 2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원래 한 10분, 20분만 되겠는데 우선 이제 보면 저항대 오시면은 여기까지가 4학년까지하고 딱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9가지의 수 중에서 왜 9가지냐? 10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10이라고 물어볼게요. 10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덧셈 뺄셈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이제 교환법칙에서 나와요. 여기서 또 교환법칙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가르쳐드릴게요. 교환법칙 중학교에서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게 숫자가 커지면서 이거 잘 이해하면 여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쭉 보면 중요한 게 다 덧셈 빼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나와요. 2학년 그 1학기 곱셈인데 저게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예요. 여기 엄청나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에서 이게 소인수분해가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문자화식하고 여기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쭉 이제 가시면 여기까지 가면 거의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곱셈은 덧셈과 덧셈 쭉 나오면서 그냥 곱셈이 나오잖아요. 이 덧셈과 곱셈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그걸 막 무조건 외워서는 위로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눗셈이 나오는데 여기 나눗셈이 여기서 나오죠. 이 나눗셈하고 뺄셈하고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6 나누기 2가 3인데 0.6 나누기 0.2도 3이잖아요. 그 이해 못해요. 그냥 외우면. 빼기의 형태지. 6을 2로 몇 번을 빼낼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0.6을 0.2로 몇 번 떼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조건 외우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여기 있는 4학년 때까지고, 근데 그것을 현실에 있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단계예요. 약속을 지키고 개념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위에 학년으로 연결되는데 어디로 연결시키냐? 여기로 연결시킵니다. 여기가 정말 수학의 시작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5학년, 아마 어머니도 큰 애가 있는 거 이거 아실 거예요. 여기 가서 여기 잘 하다가 여기서 팍 꺾으려잖아요? 이유는 여기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애들 무조건 외워가지고 막 쓰잖아요, 이게. 여기 와서 보니까, 약속 배수,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소인수분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개념들, 이런 게 되면은 여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5학년 1학기에 초점을 맞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5학년 1학기도 어디에 연결이냐? 여기 나와 있는 문자화시하고 소인수분해가 이미 여기서부터 나와요, 소인수분해가. 여기도 곱셈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자화식과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인수분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개념 자체를 위에서부터 쭉 보면서 애들이 저기서부터 뭘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거기에 맞게 이게 재미있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그것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근데 엄마는 전혀 몰라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설명이 지금 안 오셨지만 내가 아마 연말쯤 되면 많이 올 거라 분명히 내가 장담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했잖아. 여기서 힘들고 여기 힘들고 여기 힘들고 여기까지 오면 인수분해 나오는 이 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바탕이 4학년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념 잘못 잡혀서 막 외우게 되면은 애들 그냥 바로 영재 사라져요. 엄마들이 막 그 어떤 애들이 내가 보는 영재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보는 영재는 뭐냐면 막 얘기해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얼굴 색깔 금방 나타나요. 그럼 내가 아무 질문 안 해도 내가 알았어 내가 설명하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 얼굴 딱 표시가 나요. 그 약간 느릿합니다. 영재들은 빠른 게 아니에요. 느려요. 약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그게 영재거든요. 근데 빠른 애들 뭐냐면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가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왜 하면서 잘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간 감각이 있어요. 공간 감각.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사고력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공간 감각입니다. 그래서 나 요소요소에 다 공간 감각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얘들이 어떤 애들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들 공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도 깜짝 놀라니까 그 많은 책을 저 혼자 다 썼어요. 저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문제를 만들면서 그리고 애들이 이거 하면서 공부를 이거 놀고 애들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거 놀면서 공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이거 문제 받아서 이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도 잠을 많이 못 자.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자녀가 정상에 넘어지고 다치더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초점을 저학년 때 여기다 딱 초점을 맞춰서 특히 1학년 때 4학년까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다 보면 여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팍 꼬라져요. 그건 1학년 4학년 잘못했구나. 제가 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여기가 엄청나. 여기를 어렵게 하는 애들은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대부분 인수분해서 다 꼭 처음에 꼬라집니다.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근데 잘하도 여기 보면 깜짝 놀랄 정도 잘해요. 이것도 인수분해 그냥 인수분해가 아니고요. 거의 그 대학교 수준까지 내가 인수분해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전쟁터에 가면 그게 식탄이라고 생각해야 얘기를 해요. 식탄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 식탄 없으면 못 싸우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학년 여기 아까 했던 이 부분에는 직접 하는데 1학년, 4학년까지는 특히 생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보기엔 책 하나라도 가능한데 엄마들이 불안해하니까 탐구 단계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재학생들은 여기까지 하게 하고 아마 저학년들 7세 같은 경우 이거만 해서 4학년까지 그냥 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초점 여기 보시면 계산식들이 쭉 나오잖아요. 잘 안 되는 애들은 예습 단계에서까지 해야 돼요. 5학년이라죠. 근데 제가 여기 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 들어온 애들은 여기서 몇 바퀴 돕니다. 그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잘하게 이거 금방 넘어가거든요. 아까 그랬죠. 인수분이 잘 안 되는 것은 2학년까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했어도 인수분이 잘 안 되는 처음부터 인수분 다시 하게 하고요. 제가 6학년 시험 봐도 잘 안 되고 5학년 1학기 다시 하라고요. 엄마들한테 마음 키우세요. 마음을 좀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테스트 할 때 1학년도 그 테스트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어떨 하고 하냐면 좀 늦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지금 시작하면 힘듭니다. 차라리 조금 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늦게 오냐 빨리 오냐의 문제이지 안 되는 건 없어요. 사실 시간에 약간 늦게 와서 하냐 빨리 와서 하냐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계가 이제 여기는 극심화가 있어요. 챌린징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요. 여기 이제 그 연대 영재원이랑 서울대 영재 합격한 애들 저 루트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에 이제 할 게 없어요. 아예 없어져 버린다. 새로운 개념 그것도 금방 이게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시작인데 10이 뭘까요? 아마 수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10.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설명 그거 안 해도 내가 써놨는데 한문 그래도 좀 알죠? 근데 이렇게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는데 공부에서는요 100견이 불여긴 행위입니다. 해본 거예요. 직접 해본 거라고. 선생님이 막 강의 열심히 하는데 애들 열심히 재밌게 듣고만 있는데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직접 써보고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게 뭘 풀어봐야 되고 뭘 집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교구 수업들이 나오고 그 왜 밖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이 얘들 그렇게 시간 없어요. 아니 뭐 자기 우리 때 놀아야 되고 공부하러 거기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상 체험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행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이제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10인데 이게 10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이 왜냐면 이 손가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가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5에다가 5 있잖아요. 5 더하기 5가 얼마죠? 10이잖아요. 곱하기로 하면 2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 그냥 손가락 못 쓰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10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10일 수도 있고 1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근데 이거는 여기 뭐냐고 물어보는 게 영재교육원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영대원에서 나오고요. 대학 입시에도 나오고 입사 시험에도 나와요, 이게. 구글 시험에 이게 나와요. 10이 뭐냐고. 10인데 왜냐고. 당연히 왜냐고 물어보죠. 근데 정답은 뭐냐면 이게 10인데 1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10이냐? 손가락 10개니까 10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0, 1, 2 쭉 가다가 8, 9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고 이르 자리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10이 3일 수도 있어요. 3은 그냥 0, 1, 2 이렇게 하면 삼진법이 이게 3인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0, 1, 이게 2예요. 이게 답이 이게 10인데 애들이 10으로만 딱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10이야 그러면? 그냥 답이 10이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라. 이 10이라는 약속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 손가락이 5개씩 2개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쉬운데 몇 개, 이거 안 되고 이거랑 똑같은데 왜 곱셈을 해요? 근데 애들 곱셈을 해야 될 이유 잘 모르잖아요. 뭐냐면 요 몇 개 안 될 때 할 때 요 한 100개씩 곱하고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곱하기를 해야 되구나. 만약에 이게 3개, 4개, 5개만 되더라도 근데 이게 5가 2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야? 2 곱하기 A가 되는데 곱하기 생략이니까 2A가 이게 문자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10이잖아요. 이렇게 10인데 이 10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소인수분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알게 되면 제가 소인수분해 할 때 일단 나오는데 이것도 후보를 딱 주고 이게 동그라미 뭐냐 그러면 그냥 내가 이런 사람들 그럼 너 앞으로 거지로 살겠다. 농담을 제가 오이로 보여야 된다. 이유가 아니고 왜 오이를 내가 오이를 좋아하거든. 그럼 저는 이유를 하려고 뭐예요? 이유가 요거트라면서요. 그래라.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면은 오이로 보여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이게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알아서 이게 약속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약속 0이라는 개념 때문에 십진법이 완성이 돼요. 단위를 안 쓸 수 있으니까. 원래 중국에서는 단위를 썼었거든요. 0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애들이 이해하면서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쓰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위로 연결되는 것을 문제 보고는 안 나와요 이게. 근데 나는 그걸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실험을 꼭 필요한데 실험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 가상 체험을 하는데 도구 없이도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가상 체험을 하고 그리고 퍼즐이 반쯤 돼요. 근데 안 돼 못 뺏기가요 이거.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는 제작권이 적용이 될 거고 안에 저기에서는 이미 특허를 지금 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내놨어요. 여기 아마 써있을 거예요. 책에는 안 써놨는데 여기 써있어요. 특허 번호 이게 제출원 번호 특허 나와요. 왜냐면 안 될 것 같았으면 변리사가 이걸 안 했을 거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해도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력 문제 자체가 그 아래 원래는 그 선행과 사고력이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고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했던 원리 탐구는 빠져있는 부분과 쉽게 앞으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를 파악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원리 탐구를 거의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리고 이 이제 문제는 그 성취를 즉시 알 수 있는 게 바로 있다 보면 이렇게 누르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그리고 틀린 것까지 쭉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채점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답노트도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게 전부 다 다시 반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따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친석과 피드백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시각표고요. 책 표지를 이렇게 하나 좀 해놨는데 제가 이게 애들 잘 여기 보고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직접 만든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보시면은 요게 아마 저게 나오죠. 근데 이게 이거는 뭐냐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감각 기술이라거든요. 이게 공간감각 기술. 그래서 공간감각 요소에 다 내놨어요. 그래 공간감각이 좋은 애들이 도형이라든가 특히 공식이 머릿속에 많이 돌아가는 게 전부 다 공간감각이에요. 이 공간감각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이걸 굉장히 잘 해놔야 되거든요. 사고력의 기본은 공간감각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앞뒤에 맨 위에 있는 것을 노란색으로. 근데 책에서 책 보시면 있어요. 제일 이러고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똑같아요. 이거. 여기 이제 배치만 이렇게 약간 다르지. 그럼 여기는 노란색을 칠하고 직접 칠해요. 여기서는 책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면 노란색이고 제일 위에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냥 제일 밑에 쭉 이제 지금 우리가 잘 보시면 얘들 잘 안 보이시고 요거 저기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봐야 할까? 이게 가상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빼놔야 돼요. 이렇게 빼놔 보면은 제일 밑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초기화시키면 다시 돌아가요. 또 할 수 있어요. 만약 틀렸다면 다시 초기화하고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금방 했던 거 만나만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저걸 안 했으니까 틀렸고 이렇게 뻐꾸기 말고 다른 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찾아서 틀리면 이렇게 땡 왜 해놨냐 소설책에 이렇게 나와요. 못하면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터지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수학 이건 내가 먹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1부터 9까지 수잖아요. 물 다 쓸 줄은 알 거예요. 근데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1 이렇게 하면 이 점 요거를 요렇게 하기로 하는구나. 그리고 읽을 때는 이렇게 하고 순서로서는 첫째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근데 저거보다는 보세요.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편리하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점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사과 6개도 그렇고 뭐 과자 6개도 모든 똑같은 개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편리하구나. 그럼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 읽을 때는 이렇게 6이라고 읽고 6이라고 하고 순서는 달라요. 6째는 여기를 6째라고 그래요. 전체가 요 6이라고 하고 여기 요 6하고 6째는 다른 겁니다. 요 마지막을 6째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뭘 의미하고 이게 뭘 대표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관념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애들이 알아서 그게 편하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10은 안 나오죠. 이게 10은. 이거 쓰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나오면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이거를 다 할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늘어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몇 개인가 보시면 5개죠. 6개. 그리고 몇 개인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면 이제 땡 나오고 바로 채점 다 돼요. 필요하면 또 다시 해요.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2개에서 밑에 아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이제 수도 있고 훈도 있고 훈도가 달라요. 이게 음도하고 순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수만 여기 수잖아요. 0부터 이렇게 0. 근데 카드처럼 카드 없어도 돼요. 교구 필요 없는 거잖아요. 1 이따 어머님도 실험할 수 있어요. 1 그다음에 2 3 4 5 6 7 8 9 맞아 나오는 확인. 만약에 또 하고 싶은데 이게 랜덤으로 나와요. 이렇게 시키면 아까 했던 순서가 달라져요. 또 누르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히 반복할 수가 있고 틀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다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가 보기 미래형 교과서라고 봐요. 지금 하고 있는 그거하고 그거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제가 이거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술력이 따르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해서 하는데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음독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0, 0, 1, 2, 3, 4, 5, 6, 7, 8, 9 확인. 안 되면 다시 확인.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또 볼까요? 크기 비교잖아요. 크기 비교할 때 여기부터 현재는 이게 큰 수, 1 작은 수가 책이 나와요. 그럼 현재 갖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올리면 같은 수가 나와요. 하나 빼고는 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5로 바뀌자. 아, 이렇게 하나 빠지기 위해서 저렇게 쓰네. 하나 올리니까 이렇게 하네. 이렇게 여기도 만약 하나 더 올리잖아요. 7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 빼고 7m가 6이구나. 하나 올라가니까 8이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할 수가 있고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만나보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표적인 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여기도 특허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한 개를 켜서 켜는 거 이거 누르고 켜는 동그라 여기 이제 책에서는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안 되고 진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르면 돼요. 제 하나 여기서 보면 여기 팔이 기본이거든요. 팔이 기본이고 하나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누르면 여기 0이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순서 크기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6 하나 칸 6 그다음에 9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틀리면 이게 땡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다 소설에 나왔던 책들이어서 캐릭터도 전부 다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장 게임인데 성장 가져올 필요 없어요. 여기 두 개를 떼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엑셀을 하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작은 수부터 한다면 제일 작은 게 2죠. 2. 이렇게 하니까 2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3이죠. 이렇게. 3 잘 안 될 것 같아. 3. 그 다음에 두 개 뗀 게 2, 3, 5네요.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교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럼 무한히 반복할 수가 있고 틀린 거 쭉 나와서 다음에 이제 이거 전체 다 하거나 누르면 틀리는 게 어디에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찾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엄마가 너 공부 안 됐으니까 이거 좀 해봐라. 본인 다 할 수가 있어요. 본인 만났을 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있고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여기 좀 어려워요. 여기는 보시면 어렵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했던 음도, 품도 이런 게 다 섞여져 있어요. 순서까지. 그걸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4개의 보통 A, B, C, D 중에서 한 곳에서 출발해 0부터 1씩 커졌다가 9까지 커진 다음에 다시 이런 작아진 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특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다면 여기서 0, 1, 2, 3, 4 여기 가면 틀린 거죠. 못 가니까. 근데 반복이 돼 이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0, 1, 여기까지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서 찍으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가 1 여기 가겠죠. 4, 4 여기 둘이 되겠죠. 3은 이쪽으로 가면 3, 4, 5 못 가죠.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거 집중 없으면 못 풀어요. 하나씩 쭉 보고 여기 하고 있다가 옆에서 이렇게 이름 부르면 싫어해요. 왜냐면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3, 그러면 4, 5, 5 이렇게 하면 못 가잖아요. 5, 6, 7, 8, 9, 8, 만약에 8, 9 가면 갈 때가 여기 가면 틀려요.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안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8, 9, 8, 7, 6 이렇게 가면 못 가죠. 6, 5, 4, 3, 2, 1, 0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A에서 B,
이렇게 하면 확인. 이렇게 직접 확인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정말 종합 2, 3분인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현실과 또 연관돼. 애들이 가서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만약에 씨앗인데 이 현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씨앗이 하나씩 나오고 2번이 되죠. 이 숫자와 관련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고력이라고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숫자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 과정하고 관계가 없을 리가 없죠. 이렇게 확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내려가면 깨구리 뛰는 거 지금 못 보잖아요. 이거 깨구리 뛰라고 이렇게 가서 도망가고 이거를 이거 1번, 2번 잘 헷갈리니까 1번 내가 넣어놨어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뛰겠죠, 이렇게? 그다음 좀 더 올라가겠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음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착지. 이렇게 보면 깨고 뛰는 게. 일단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 어떤 거냐면 우선은 교구가 일단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력이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오답 노트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채점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들의 수고로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 다시 해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무한 반복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따라서 무한으로 반복할 수가 있어서 아마 얘들한테는 아마 엄마 천국이기도 하고 애들 천국이기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애들이 놀면서 참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애들이 이제 이걸 일단 수업 때 보여주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 했냐면 나 좀 늦게 태어날 거라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거고요. 거의 다 됐네요. 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숙제 검사,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이게 이제 3시간 중에서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어쩔 때는 질문 수업과 질문까지 하면은 계산식은 애들이 해야 될 시간이 많아. 요거는 뭐 거의 1시간이면 끝나고요. 근데 아마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거 EAT는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꼭 봐요. 왜냐면 테스트를 안 보게 되면 애들이 그 확인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반복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해야지 애들이 내가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틀린 게 어디 있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꼭 그 내용이 필요한 것만 제가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테스트만 가지고 그 공부를 해도 전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반복하면은 반복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오답 노트를 여기서 하고요. 주관식 서술형 테스트 대부분 주관식 서술형인데 1학년 4학년들은 서술형이 잘 안 돼요. 없어요. 5학년부터 서술형이 본격적으로 한다면 되고 첨삭을 하는데 조교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수업 첫날 내지는 두 번째 날 항상 브리핑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주 3회당 학기당 총 8회씩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보통 전부 다 3시간씩인데 숙제까지 하고 다 끝내지 않을까. 근데 만약 안 되는 학생은 다 주중에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8회씩이니까 한 학기당 2개월. 그러니까 한 학년당 4개월. 그리고 아까 4 곱하기 4 하면 16이니까 1년 4개월이면 쉽게 끝납니다. 일주일에 잘하는 애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좀 안 되는 애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보내주시면 여기서 다 끝내게 이렇게 하고 책도 그 숙제를 책 있으니까 책까지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여기 내용 여기 이제 가면은 일정표가 나가요. 그런 상태로.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아까 3감 덧셈과 뺄셈 나오잖아요.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사실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본인들이 하고 나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교환 법칙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나비가 먼저 나오면 3에다가 더하기 벌이는 2에다가 5가 되는데 벌이 나오고 나비가 나와도 똑같이 5다 이게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좀 더 뒤에 한번 바로 5학년 넘어가면 이제 이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5 잠자리면 3 더하기 5는 8인데 5 더하기 3도 8이야. 그러면 똑같네. 근데 애들은 아무 의미가 안 보여요. 애들이 왜 이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지금 잘 해야 돼.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더하기 빼기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애들 알고 있어야 저희 박차리고 시험 내가 내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노동처럼 보여요. 마음껏
많고 적고 여기 있잖아. 음료수가 작고 많고 작고 이게 간단히 이게 뭐냐면 교과서 이외의 사고력이에요. 뭐냐면 이게 OX 분석이라고 해요. 나는 이제 딱 보면 답이 나는 이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요. 그 다음에 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요. 안 세도 돼요, 그거. 근데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됐어 만세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 써놨잖아요.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쓰세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껏 적고 잘 알잖아요 이게. 근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할 게 없어. 천만 1학년부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들은 모르지만 OX 분석으로 이게 커지면은요 이거는 여기는 절대로 못 가요. 여기는 아무렇게나 뭐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되네. 여기도 이쪽에도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 가봐. 절대로 못 가요. 불가능해. 이때 혹시 엄마들한테 내가 하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거 엄청 쉬운 것처럼 보이니까 엄마하고 2,000원 얘기를 해라. 엄마가 이기면 네가 1,000원 주고 엄마가 지면 2,000원 받아오느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돈 이렇게 따오는 데 많아요. 그게 이제 OX 분석하고 홀짝수 분석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좋은 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은 숫자 커지잖아요. 쉬운 것은 노동을 할 수 있는데 큰 건 노동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건 또 그냥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적게도 잘할 수 있는데 공부를 막 죽어라 이런 분 100개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 풀어놓고 왜 그러냐를 가르쳐주면은 1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식이라는 게 그런 게 좋은 식이라고 해요. 그 좋은 식을 저학년 때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데 이게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이유를 하나씩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그 5학년에 나오는 일단은 그냥 볼게요. 이거 책이라고 빼놨어요. 여기 책에 있는 일부거든요. 이게 이제 그게 5학년 때 가면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제 그 숫자 커졌잖아요. 이게 작은 숫자에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계산해봐라 그러면 70에다 92가 답 금방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나한테 외웠다 그래요. 근데 애들 금방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 70에다 22 더하니까 92. 이렇게 하면 100에다 이렇게 100 하니까 200. 여기 빼기도 같이 가능하다. 60에다 하니까 50에다 이거 70. 여기다 이렇게 하면 100이 되고 이렇게 하면 60이 이렇게.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끝나요. 이거. 빨리 끝나니까 놀지. 그때 공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잘하죠. 공부를 하고 싶어 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 5학년 그 형아가 2학년 때 와서 처음에 거지것대를 많이 하더라고. 그렇게 해봐라. 내가 뒀거든요. 가다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바꾸더라고. 왜냐면 쉬우니까. 훨씬 쉬우니까. 그거를 본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10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 임마.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 한번 해봐. 그러면 안 해. 나는 해요. 나 익숙해.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쉬우니까 얼른 또 바꿔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그래요. 여기 보시면 또 그 밑에가 원리킥이에요. 이렇게 A가 있고 또 B도 있어요. B는 곱하기 할 때 더 위력적이죠. 여기가 있는데 아까 그 소인수분해 개념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이 있잖아요. 오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2하고 5가 두 번 들어서 동그라미 2개 생긴 거예요. 3, 7,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4잖아요. 44. 이렇게 하면 3에 더하면 10이에요. 30.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그게 저학년 때부터 그 밑에 있는 걸 쭉 끌어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팔운동 시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는 건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들이 얼굴이 확 변해버려요.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웃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재밌어야 되는데 막 와서 얼굴이 찌들어져 있어. 막 뭘 시키니까.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그거는 그 팔운동 내지는 지식 노동자를만 그 지식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노동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애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건 왜 그래? 이거는 어떤 게 중요해? 이거는 왜 숫자 왜 나왔어? 이건 이렇게 연결돼. 이건 지금은 쉬울지 모르지만 숫자 커지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들 금방 이렇게 하는 애들 못할 애들이 있겠어요. 근데 애들을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저학년에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제가 항상 재밌어요.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을 좀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많이 있는데 거의 끝났죠? 그러면 요걸 아까 했던 마스카드 요 특허 아마 수학에서 특허 나면 이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숫자에서. 이진법에 그 숫자 있어요. 이진법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 특허 안 나오고 3진법 이상은 전부 제가 이제 특허를 낸 거고. 이 서울대 학생 연기원 들어가는 애들 굉장히 뛰어난 애들인데 이거 만들었는데 못 만들었나 내가 만들라고 만들었다니까요. 퍼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독창적인 거예요. 내가 성장 기준 기존이 있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안 냈나 봐요. 그것도 나온다 그러는 거고 디지털은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그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미로는 정확하게 제가 거기는 또 독특한 거여서 그렇고 그 위에 하나. 그러면 이제 보시면 마무리 짓기 추가 도망이 가는데 우선 수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정이지만 좋은 식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식의 기준을 애들이 잘 몰라요. 수학처럼 쓰는 게 그건 또 노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수학은 식은 간략해야 돼요. 그리고 수식으로 써야 돼요. 안 될 때만 한글로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가장 핵심이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짧은 이제 시간이 다 풀었으면 시간이 남아요. 시험을 중학교 올라갈 때 내가 중학생들 내신 100점 공부할 때 저기까지 가득 찼어요. 엄마들이 작년 4월 달에 하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암기 과목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 전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 어떤 마음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신 성적 지금 큰애들이 있으면은 100점 공부법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녹화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영재원 간 애들 내신 성적 안 나온다고 내가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고 좀 하라고.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엉덩이 싸움이기도 하긴 하지만 일부분 그렇지만 전부 다 머릿속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들이.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 시간이 남으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막 애들 돌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3만 원 되는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안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극히 정상적입니다. 애들이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영재원 이게 하는 건 영재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하니까 엄마가 가볼까? 이런 거죠. 저는 가라고 공부는 안 하는데 내가 와서 합격할 확률이 한 반쯤 되면 내가 가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가냐면은 최상위권 8분 등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탐구 보고서가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수능에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고 면접 특히 제가 면접까지 시키고 인사하는 것까지 시켜요. 갔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가서 1초 동안 멈췄다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가서 면접하는 사람이 너 예의가 엄청 밝구나 그랬대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왜냐 애들이 모르니까. 물론 학교 선생님 가르쳐주는 학생도 선생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 손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눈은 어디를 보는 게 좋고 이런 거 애들 잘 모르니까 그거까지 이거 다 이렇게 하거든요. 연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제일 특히 이제 저학년 학생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교육을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다르면 애들 막 머리 막 혼동시켜요. 그래서 일정 부분 안착될 때까지 하나를 고수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되면은 바꿔야 돼요. 서로 다른 요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막 나가면 안 돼요. 막 외워가지고 막 했다고 이거 된다고 해서 잘한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1학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1학년도 다 뗐어요. 천만에 내가 시험 보면 거의 막 바닥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해야 될 핵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숫자를 왜 써야 되는지, 이건 왜 이렇게 이거 노동이 아닌 거죠. 노동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권장사 4학년까지는 퍼즐이나 게임, 소설 이거 재밌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5학년부터는 이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책도 써야 되고 그것도 원리 그리고 엄마들한테 특히 저학년들은 내가 아까 한문 백문이 불여일견 썼잖아요. 이런 것들 공부를 영어 공부보다 한글이 더 먼저 해야 돼요. 한문이 더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5학년부터 식쓰기 방법은 계산식을 한 다음에 개념, 원리, 심화 이렇게 가는 순서가 얼마 안 걸립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두 번 나오면은 뭐 갑자기 그거 모든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근데 먼저 보내는 거래요. 아직 저학년들 보내버리면은 천천히 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 정말 뛰어납니다. 애들.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굉장히 뛰어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해서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걔들을 보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아질까 싶어서 좋습니다. 여기 이거는 뭐 테스트인데 사고력하고 개념인데 위학년들은 개념들 하는데 이거는 3개까지 배운 것만 하고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지금 오는 학생들은 일단 테스트를 하면 10문제 정도 봐볼까 싶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보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감사합니다.